4월달에 정치적인 큰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 국회의원 선거죠. 국회의원 하면은 꼭 그렇게 할 때마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 이 당 저 당 옮기고 여기 또 안 되면 또 새로 당 만들고 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떤 국회가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없고 무슨 자기 정치당 만들어가 자기 이익 챙기기 바쁘고 말이지. 길 가는 사람들 다 물어봐요. 그게 왜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까? 윤 대통령 잘하고 있잖아요. 왜 정치하는 사람은 그런 걸 갖다가 해줄 안 해주고 자기도 그대로 막 당 옮기고 당 만들고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고 보세요. 길 가다 물어보라니까. 제가 오늘 갑자기 이 방송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이분이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라 하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그건 여러 군데 다른 메디어나 어디 역사책이나 보면은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이고 내가 설명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 후에 뭘 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혁명정부라고 그랬죠. 혁명정부에서 4대 5회 악을 우선 포괄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이비 기자, 깡패, 그 다음에 마약, 밀수, 그때는 산에 주인이 없다 보니까 도벌을 많이 했어요. 도벌. 산에 나무를 많이 쳐서 내려보냈다 이겁니다. 자기도 돈 벌으려고.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막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게. 그래서 쿠데타 후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박정희 대통령이 참 보면 한심하죠. 60몇 달러 샀고 GDP가 60몇 달러 샀고 돈도 없고 우선 정부를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부를 자기 손에 넣었다 치더라도 무슨 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국가 재정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참 시내 나가면은 전시만이나 초가지붕 파이프 있고 길은 엉망이고 그래서 우선 그때 제일 우방이라 하는 것 국가가 우선 미국이 되겠죠. 미국이나 일본에다가 요청을 좀 합니다. 돈 좀 빌려주시오. 뭐라 그러겠습니까? 미국? 일본? 끄떡도 안 합니다. 아닌데 너 쿠데타 일으킨 놈이 무슨 빨개 걷은 놈이 왜 우리가 뭘 읽고 너한테 돈을 빌려주냐. 제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잘 좀 하겠습니다. 많이 그때 텍스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그 제일 일선에서는 우방국에서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그러나 박정희 그때 혁명정치 군사독재 이렇게 정부는 돈이 진짜 필요했어요. 돈이 없으면 할 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지금 돈이. 그래서 미국이 안 되면 유럽 쪽이라도 하면 해서 유럽에다가 달립니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유럽에 전부 타진하지만 타진할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요즘처럼 이렇게 레디오 좋고 통신이 잘 되고 하는 또 그런 게 있으면은 참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희망이 보이는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즉 그곳은 바로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의 서름을 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때 그 나라였죠. 서독입니다. 그는 동서로 갈려 있었고 우리는 남부로 갈려 있습니다. 서독에서 어떤 조금 비치는 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교관이고 뭐이고 안에 독일의 연주를 즉 말해서 독일하고 최선도 뭘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가서 어떤 협의를 하고 돈을 빌려라 그러면은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타당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자가. 그러려면은 독일을 가야 되겠는데 또 독일에 초청을 해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 뭐 아무리 여기 대통령이 가서 그냥 돈 좀 내주려 하겠습니까? 그때는 미국이나 어떻게 잘 연락이 됐지만 독일하고는 연락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중앙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한 분이 독일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 있었어요. 백영군 박사라고 합니다. 그분하고 손을 닿게 되었어요. 그분을 찾아서 물론 그때 우리나라는 뭐 그냥 190 몇 개국의 그 빈민국 아니겠습니까? 초가 상가에 빈대 이가 버럭버럭하고 저는 어릴 때 피도 많이 잡았습니다. 옷 벗고 저녁에 옷 벗고 호롱불 캐놓고 이 잡는 게 예사고 어디 길이라고 아스팔트가 지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돈을 좀 빌려서 빨리 뭐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곳을 찾다가 서독하고 이제 연들이 생각이 나서 연들이 딴 것 같은데 그야말로 그것도 서독도 이제 전쟁이 끝난 지도 얼마 한 10년 됐나요? 얼마 정도 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같은 분단 국가로서의 동병상련으로 생각해서 독일로부터의 어떤 소스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기대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독일이라고 어디 아무 이야기도 안 해봤는데 기대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했던 백영훈 그분이 독일에 유학을 갔던 모양이에요. 유학을 가셔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분을 이제 빗대어서 찾아가지고 독일에 가서 연주를 좀 넣어달라. 그리고 한국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초청을 좀 해줄 수 있는지 백영훈 박사 좀 가서 노력을 좀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백영훈 박사도 사실 보면은 학교 가서 독일에 어떻게 해가지고 유학을 공부를 하고 와서 이제 중앙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느닷없이 이런 얘기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영야대왕보다 더한 말이죠. 센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날아가겠죠. 가서 자기가 정치를 해봤습니까? 그 독일에 아는 사람 없었겠죠.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 납니다. 발바닥으로 뛰어다니면서 차도 없지요. 다니면서 자기 교수 우선 자기 아는 학교의 교수한테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국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한국의 대표로서 와서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을 독일로 초청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연주를 지어주시면은 선생님 동료 여러분 이렇게 다니면서 해서 찾았어요. 그때의 백영훈 박사의 지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그때 당시로 이제 정치계에 들어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마 독일 국가에서 조금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지인 대 지인 옆에 건너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는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독일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백박사는 아무 연고도 없는 유아한 한 가지만으로서 이렇게 지인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그걸 잘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아마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을 간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초청을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했으니까 초청을 해달라고 해서 그 백영훈 박사 전에 다니던 교수의 또 지인을 통해서 그쪽에 차관하고의 어떤 연주를 또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내부적으로 독일에서도 같은 분단 국가고 한국도 전쟁이 이렇다 하니까 일단
초청을 해보자. 그게 막 군대 나라서 그러니 군인을 미국에서는 막 구태타 이렇게 있다고 군인하고 질질을 하는데 독일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한번 초청 한번 해보자. 그래 국회에 의견을 거치니까 국회에서 반대일치로 초청을 합니다. 그 날짜가 1964년도 약 한 12월 6일 날 초청하는 걸로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기록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말이죠. 독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비행기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우리나라에도 비행기도 없지만 그렇다고 뭐 대통령이 전동기 타고 갈 겁니까? 셀링이 타고 갈 겁니까? 그때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항공편이 아시아에서 가는 독일 항공선이 하나, 노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가는 비행기인데 일본해하고 독일하고 노선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독일한테 요청을 합니다. 또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일본을 가서는 좀 곤란하다 하니까 그 독일 정부 측에서 그러면은 일본으로 올 때에 한국을 거쳐서 그 한국 박정희 대통령이 일행 초청하는 일행을 다들 모시고 태워서 오라 하는 그런 선의를 받았는데 그야말로 그때 남의 비행기 손님들 좌석인 대비에 타가지고 프로펠러죠. 28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내립니다. 참 그때 아마 유경수 여사하고 같이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하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하고 생각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지옥과 천장 차이죠. 완전히 남의 나라 비행기에다가 일본의 그 여기 노선을 한국에 그 비행기를 독일 돌아가는 거에 서울로 데려왔다가 서울에서 이제 우리 정부 일행을 태우고 그 독일로 28시간이 걸려요. 저도 중동지역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그 전보기도 열 몇 시간씩 걸리는데 그 28시간 그 좁은 데서 그 비행기 크지도 않을 때예요. 그게 아마 C 한 46이나 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장관이라 하는 에르와드라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틀 정도 걸렸으니까 6일날 초청했으니까 8날 도착을 했습니다. 10월 8날. 단도직입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돈 좀 빌려주시오. 그러니까 돈 안 빌려주겠다 소리는 안 하고 일단은 당신 나라도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고 하니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제은행에 지급보증서를 걸어오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고려해보겠다. 뭐 이랬어요? 일단 그래놓고 또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해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북에 있는 유럽의 각 뭐 은행 유명한 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을 뭐 다 찾아보니까 프랑스 그러니까 영국 뭐 독일 막 찾아보니까 안 해줍니다. 뭐 어디서 왔는데 뭐 지금 보증을 국가에서 해주니 참 서글픕니다. 안 해줍니다. 누가 그걸 해줍니까 그걸.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야말로 참 난감하게 빠졌죠. 다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던 비서관이나 수석관 뭐 다 옆에 있던 그 정부 같이 따라간 사람들도 답이 없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또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생활을 했겠죠. 얼마나 빌려주면 되겠느냐. 3천만 달러를 빌려주겠다. 그러나 지급 보증 없이는 안 된다.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그때에 참 똑똑하다 하는 걸 느꼈어요. 왜?
자기들도 현재 나라 재건을 해야 되고 자기들도 전쟁 포화에 10년 동안 여러 가지 건설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인력이 부족하고 또 전쟁으로 인한 그 부상자들 많이 있고 복지를 하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독일에서 이미 봉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조건으로 박정희 대통령 보고 그러면은 강부 5,000명, 간호사 2,000명 우리 독일 쪽에 파견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지급 보증서 없이 우리가 3천만 달러를 사유해 주겠다. 바로 막 그야말로 그날 그 얘기를 듣고는 바로 한국에다가 텔레팍스가 뭐 연락을 보내고 막 난리가 났답니다. 눈물 흘렸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언제든지 오락하는 대로 간호사나 강부를 보내주겠습니다.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전에 도로 올라오니까 독일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뭐 괜찮아요. 근데 잠깐 기다려봐요. 당신들 가기 전에 저희들이 비행기를 하나 주겠다 이게.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그 박정희 일행이 그야말로 감사하죠. 아무것도 없이 이거 은행원 나라 비행기 여행선 타고 갔는데 올 때는 비행기를 하나 대통령 전용을 하나 빌려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 중간에 한국에서 또 난리 났죠. 막 국제시장이 나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강부 선발하는 가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강부 지원자가 이게 지원을 그때 5,000명 해달라고 그랬지만 지원을 한 사람이 그때 다시 말하면 47,000명이 몰려왔답니다. 간호사는 약 2,000명 모집하는데 25,000명이라 하는 간호사가 그때 간호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제가 알기로서는 그는 간호고등학교고 하는 지역이 몇 개 있었어요. 서울이나 진주 같은데 아주 요지에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1차로 약속을 합니다. 65년 11월 21일 날 송출하겠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고마운지. 대통령에는 애국가를 부르고 1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고 1시간 동안 이렇게 그 고마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이틀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아마 독일에서 아마 또 보여주겠죠. 자, 그 전에 이제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뭐 하겠다 하니까 뭐 나라 건설을 하겠다 이런 정도였겠죠. 그러니까 독일 쪽에서는 또 참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딱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현 시점에 이거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합니까? 자기들도 현재 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일행을 한번 시찰을 시킵니다. 이 시찰을 시키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국회의원 우리나라를 저렇게 떠들고 처애 같은 이준석 누굽니까 민주당에서 아니 한번 당을 했으면 자기들 당끼리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간에 대통령을 위치해서 나라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나라가 자기들 나라입니까? 국민의 나라입니까? 오늘 대한민국 헌법도 모릅니까? 제발 좀 자정하세요. 우리 국민들은 보편적인 서민들은 정말 억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제2편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하겠습니다.